교육부가 상지대학교 측에 김문기 총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 김문기 총장의 비리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감사 결과가 반쪽짜리라고 비판합니다. 김현주 PD와 이 소식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육부가 상지대 측에 김문기 총장 해임을 요구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오늘 상지대 측에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없이 계약 직원 2명을 특별 채용한 것, 그리고 총장 관사를 자신의 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쓰게 한 것 등이 김 총장 해임 요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네, 그 문제 많은 김문기 총장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감사다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김문기 총장의 측근들이 이사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인정하기로 결정한 이사 5명은 지난 1월 새로 선임된 사람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단 측이 긴급 처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연 이사회에서 선임됐습니다. 즉 이들을 선임한 사람들은 학교 설립자를 김문기 총장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까지 의결했던 김문기 총장의 측근들입니다. 특히 이사 5명 중에 이경행, 장광수 씨는 상지대 교수 출신으로 김문기 씨의 오랜 측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김문기 총장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 씨를 비롯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4명에 대한 임원 승인은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5명 중에서 2명은 상지대 교수 출신인 김문기의 하수인이고, 그러니까 이경행, 장광수. 네네. 나이도 굉장히 많은, 네네. 아마 한 70대 정도 되는. 네네. 그러니까 김문기의 오래된 김문기의 측근 하수인들이고, 추천한 사람들이 있거든? 선임한 사람들. 네네. 그 이사들이 나를 파면했지. 네, 앞으로 이 해임 요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교육부가 상지대 측에 2달 안에 감사 결과를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고 응하지 않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사 해임은 곧 임시이사 파견을 뜻합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은 일단은 지켜본다는 입장인데요.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해임해서 경징계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도 교육부가 이 입장을 언제까지 견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입니다. 이 4주기를 앞두고 탈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오늘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신 안전기준 R7을 만족하지 못했기에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재평가됐어야 됐는데 수명 연장이 강행됐다는 겁니다. R7은 캐나다가 지난 1991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만든 기준입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의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8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이나 한수원 측이 문제 없다라고 말한 부분들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일부 위원들은 월성 1호기에도 안전기준 R7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준이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월성 2, 3, 4호기는 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따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기에 굳이 R7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도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마다 안전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외부 세력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쪽으로 선동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선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원전 정보공개 사이트라는 걸 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사고 4주기를 맞아서 어제 한국원전 정보공개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원전 특성상 전문 용어가 많아서 시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게 그린피스의 설명입니다.
사이트에는 2012년 1월부터 발생한 한국의 원전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파악한 비리 문제는 89건, 고장이나 사고 문제는 33건, 안전 문제는 42건입니다. 10가지 주요 이슈도 따로 설명돼 있습니다. 10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부터 비상사태를 대비한 제어용 케이블 납품 비리, 원전 주변 주민 갑상선 암 연관 인정 판결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예, 세월호 관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오늘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 중인 실종자 허다윤 양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허다윤 씨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이 위원장에게 딸을 꺼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석태 위원장은 광화문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실종자 조은하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가 인양이 우선이라며 이석태 위원장에게 인양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역사 왜곡 시도를 하면서 아시아권 국가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왜곡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미국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미국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간담이 서늘해져야 한다는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의 데니스 헬핀 초빙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데니스 헬핀 연구원은 일본이 역사를 수정하려는 논리에는 자신들을 전쟁 피해자로 보는 게 전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게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헬핀 연구원은 또 일본은 진주만 공습도 아시안 사람들을 서구 제국주의에서 구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이 이를 두고 보기만 하면 가해자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가 되면 미국은 침략자가 되고 도조 히데키가 아닌 해리 트루먼이 전범이 된다. 이 문장에 아까 전에 제기했던 문제가 지적돼 있습니다. 예. 도조 히데키는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사람이고 해리 트루먼은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었고 결국 2차 대전을 종결시켰던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미온적인 대처를 해나가다가는 결국 미국이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헬핀 연구원이 지적한 겁니다. 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